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기업은행입니다. 자, 일단 기업은행은 제가 최근에 한번 분석을 좀 해드렸어요. 잃을 자신이 없다. 시리즈 2탄으로 기업은행을 분석해드렸고, 1탄에 DLAC. 네, 성공했죠. 1탄에 DLAC. 예, 성공적으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정확하게 변곡점에서 두 번에 걸쳐서 영상을 좀 찍어드렸었고, 영상을 찍어드렸을 때가 아마 이때하고 아마 이 정도? 이때였을 것 같아요. 이 두 번에 걸쳐서 영상을 찍어드렸었고, 예, 곧바로 이렇게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잃을 자신이 없다 시리즈 두 번째 단위 기업은행. 기업은행도 마찬가지죠. 기업은행은 제가 최근에 비교적 최근에 좀 말씀드렸었고, 지금 보시면 4월 28일에 4월 28일에 잃을 자신이 없다 시리즈 2탄 실적 폭발 구도 밸류 해가지고 9,630원대에서 9,630원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컴퓨터 상태가 좋지가 않아요. 제가 거의 하루 종일 켜놓다 보니까 컴퓨터가 좀 맛이 간 것 같습니다. 올해 3번 정도를 수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말썽이네요. 제가 시장이 좀 안정화되는 대로 또 수리를 맡기려고 합니다. 하루 정도는 그러면 시황을 제대로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아직은 맡기지 못하고 있고, 아마 시장이 좀 안정화됐을 때 그때 이제 컴퓨터를 좀 맡겨서 수리를 맡기던가 아니면 아예 그냥 새로운 걸로 하나 사려고 합니다. 참고로 이것도 몇 년 전에 삼성에서 제일 비싼 거 했는데도 좀 너무 오랜 기간 너무 혹사를 시키다 보니까 이렇게 좀 맛이 간 것 같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수리해서 더 깔끔하게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잃을 자신이 없다 시리즈 2탄에서 9,630원대의 기업은행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대략 한 7%가량 상승하고 있어요. 지금 주가는 그때 대비해서 7%가량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기업은행에 대해서 좋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시리즈 3탄으로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베스트 투자증권도 말씀드렸었고, 역시나 잘 가고 있죠. 역시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분석해드릴 기업이 이제 기업은행이죠. 기업은행. 기업은행에 대해서 기본적인 분석을 좀 해드렸으니까, 이제 이번 분석에서는 앞으로 기업은행의 반항성과 그리고 은행 전체적인 산업 상황, 그리고 앞으로 리스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또 분석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기업은행의 실적도 역시나 좋게 나왔어요. 다른 은행주들과 마찬가지로 실적이 작년 대비해서 18%가량, 18%가량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당기순이익도 18.3% 증가했고요. PER로는 대략 한 3에서 4 사이로 나올 것 같습니다. PER이 엄청나게 저평가인 것은 맞습니다. 물론 다른 은행주들도 똑같이 저평가예요. PER 4, 5 이 정도이기 때문에 똑같이 저평가이지만, 그럼 왜 기업은행을 했는지, 그리고 왜 은행주에 대해서 좋게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나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의 이제 인플레이션 시대라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없으실 거예요. 저는 작년부터 텔레그램방에서 좋은마 기쁨하게 멤버분들에게 꾸준히 인플레 시대가 40년 만에 도래할 것이고, 그에 따라서 원자재 그리고 원자재 관련 기업들에 반드시 주목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고, 역시나 제 예상이 잘 맞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수익은 당연히 크게 보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정진할 계획입니다. 사실 이 기업은행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은행주들 같은 경우에도 인플레이션 시대라던가 혹은 금리 인상 시대에서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업종 중에 하나예요. 특히나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국책은행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1대 주주이기 때문에 배당률 역시나 다른 은행들에 비해서 압도적인 배당률을 보이고 있어요. 배당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왜냐하면 1대 주주가 정부입니다. 정부이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도 꾸준히 5% 이상씩 이제 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만큼 안정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특히 이번 정부에서도 배당에 대한, 주주 환원에 대한 강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기업은행의 배당은 꾸준히 고배당으로 유지된다거나 혹은 오히려 더 확대될 가능성을 저는 보고 있어요. 기업으로서 돈을 아주 많이 벌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주주 환원책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펼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작년에 이제 유상증자를 꽤나 많이 했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환원 정책도 저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것을 봤을 때에도 역시나 은행주들을 좋게 보고 있는 것이고, 특히 은행의 이자 이익이라던가 금리가 상승하고 있죠. 금리가 상승하면서 당연히 은행의 이자 이익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다만 이자 이익이 높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대출 이자율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쉽게 생각했을 때 대출 이자율이 높아지면 대출을 그만큼 안 받을 것 같죠.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대출의 증가세가 역대급으로 나왔습니다. 지금도 역시나 대출이 끊이지를 않고 있죠. 지속적으로 대출이 나오고 있어요. 한번 시간을 내보셔서 기업은행이든지 국민은행이든지 신한은행, 하나은행 이런 이제 창구들 한번 가보세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여전히 대출을 향한 수요가 저는 멈추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고 실제로 이런 사업 보고서라던가 혹은 공시 자료라던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여전히 이쪽에 대한 수익이 점차 강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은행 대출을 받는다는 것은 아마 거의 대부분이 부동산이죠. 부동산. 이 부동산 대출의 특성상 일회성이 아니에요. 부동산 대출을 받으면 10년, 길게는 30년까지 대출을 갚아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은행 입장에서는 이 채무자가 망하지만 않는다면은 매우 장기적인 캐시카우, 캐시플로우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설사 이 채무자가 망한다고 하더라도 딱히 손해볼 게 없어요. 왜냐하면 대손 충당금도 이미 다 마련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 이 고려신용정보와 같은 그런 이제 채물, 채권 관계를 대신해주는 그런 기업에 떠넘김으로써 기존에 이자율이 없는 것만큼, 그러니까 원금만큼은 충분히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이미 마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대출도 역시나 역대급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자 수익도 이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사실 은행주를 바라보는 그런 시선이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어요. 이쪽에 대한 업황을 잘 알고 있고 이쪽에 대한 속사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겁니다. 특히 이제 은행주들을 안 좋게 보시는 분들, 은행주들에 대한 투자를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정부 규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정부 규제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기업은행을 제외하고선 다른 대부분의 은행들은 외국인의 대주주예요. 외국인 대주주인데 과연 정부에서 규제를 특히 주주 환원 정책과 반대되는 그런 규제를 오래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매우 이례적으로 했다고는 하지만 이러한 규제를 장기적으로는 할 수 없어요.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국가이고 자본주의 국가에서 기업의 주인은 정부도 아니고 손님도 아니죠. 주주입니다. 주주.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제를 저는 이제는 좀 악재를 벗어날 때가 됐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더 큰 악재가 있죠. 아마 특히나 이 깊이 분석하시는 분들의 주된 이유가 이 대출이에요. 대출. 한마디로 대출 리스크가 있다는 거죠. 참고로 이제 가계대출 비중이 GDP 대비해서 가계대출 비중 GDP 대비해서 100을 넘겼어요. 100을 넘겼습니다. 그만큼 이쪽에 대한 위험도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참고로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그러니까 가계가 대출을 갚지 못해서 생긴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금융위기도 금융위기 때도 미국의 가계대출이 이제 GDP 대비해서 80%를 넘기지 않았습니다. 대략 80% 전후로 나왔었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 가계대출은 당연히 전 세계 2등, 1등 아니면 2등에 이제 랭크되어 있고요. 당연히 리스크가 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올해 9월에 이 압도적인 대출 만기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원래 작년 12월까지 만기되었던 것을 정부에서 3월까지 연기됐고요. 3월 만기였던 것을 6월까지 연기했고요. 6월에도 만기되었던 것을 9월까지 연기됐기 때문에 작년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의 만기가 한꺼번에 돌아온다는 겁니다. 당연히 여기서는 갚지 못하는 채무자들도 꽤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은행주들을 안 좋게, 그러니까 투자를 하기에는 리스크가 크다라고 바라보는 분들도 꽤나 계십니다. 저 역시나 이 부분 동감하고 있어요. 그래서 9월 전후에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고려신용정보와 같은 이런 채권 관계를 통해서 수익을 내는 그 기업들의 주목을 해야 할 때가 점차 다가오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 중소기업 대출 특화 전문 은행이에요. 그러니까 가계대출이 별로 없어요. 가계대출 신한지주라던가 KB금융, 하나금융지주, 우리은행 이런 기업들보다 가계대출 비중이 압도적으로 적습니다. 당연히 가계대출 비중이 적기 때문에 이에 따른 리스크도 당연히 적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중소기업 대출이 이제 많아지고 있고요. 특히 중소기업 중에서도 망하는 기업이 별로 없죠. 네, 별로 안 망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따른 수혜라고까지 할 수는 없지만 큰 리스크에 대한 우려는 사실 생각보다 적다라고는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기업은행뿐만 아니라 IBK 자산운용, IBK 투자증권, IBK 캐피탈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사업 비중이 다변화되어 있다. 굉장히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가 점차 바뀌어지고 있죠. 물론 백신 접종까지는 아주 오랜 시간이 남았지만 그에 대비해서는 사람들의 심리가 점차 턴어라운드 하고 있어요. 에버랜드 5월 5일에 이제 에버랜드 사진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꽉 찼죠. 에버랜드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주변에 백화점만 가더라도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마트만 가더라도 사람들이 정말 많고요. 제가 얼마 전에 제주도에 다녀왔다고 말씀드렸었죠. 제주도
펜션들 죄다 만석입니다. 그만큼 이에 따른 경기 회복 시그널이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항공, 호텔, 리조트 혹은 자동차, 철강, 석유화까지 이와 관련된 모든 중소기업들, 하청 제조업체들이 당연히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이 점차 마련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대량 부실화에 대한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기업은행 주가가 굉장히 지지부진했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중소기업들의 대량 부실화가 현실화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후로 인해서 이런 식으로 많이 빠졌었어요. 그런데 그런 기후가 이런 의구심이 기후라는 것을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리스키하지 않다는 것들이 점차 밝혀지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밝혀지면서 당연히 주가에 대한 향망성은 조금 더 가벼워질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량 도산 그러니까 중소기업들의 도산이 없다는 점 대부분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직장인 분들이시니까 대부분 아실 텐데 중소기업들은 안 망합니다. 대한민국 중소기업들 망하는 게 별로 없어요. 특히 경기 자체가 완전히 턴어라운드 되고 있고 저는 회복을 넘어서 성장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경제가 회복을 넘어서 성장하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성장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들이 과연 대규모로 망할 수가 있을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규모 부실화가 대규모 도산이 불가능하다면 당연히 기업은행의 이러한 리스크는 생각보다 작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겠죠. 특히 이게 기업은행의 대주주가 정부입니다. 정부에서 기업은행을 망하게 할 리가 없죠. 대주주가 정부인데요. 그러니까 설사 나라가 망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나라가 망할 정도의 리스크가 터진다고 해서 뭐 다른 은행들은 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부가 대주주인 기업은행은 나라가 망하기 전까지는 망하지 않아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이 거의 부도 밸류에이션이에요. 부도 밸류에이션. 망한다는 것이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밸류에이션입니다. 0.28에서 0.31 정도를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평가인 것은 맞아요. 엄청나게 저평가이고 PR도 5가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ROE는 6이 넘습니다. ROE는 6이 넘고 영업이익률은 27%예요. 굉장히 압도적인 재무제표를 가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특히 배당충률도 5%가 넘고 대주주가 정부라는 점에서 상당히 안정적인 그런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기업 중 하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가 살아나고 경제가 성장하면서 당연히 은행들의 수익률도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특히 금리 인상까지 더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수익률은 좋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코로나 이전까지는 충분히 기대해볼만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닙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니에요.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런 이유를 봤을 때에도 과연 이 기업이 망할까 망하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컴퓨터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은 다시 한번 더 사과드립니다. 자, 사부님 덕분에 올해에만 비트코인 및 알트코인으로 많이 수익 봤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사부님. 필승. 참고로 어제죠. 어제 이제 이오스 이후에 이제 매수한 코인도 8% 정도 수익 실현했습니다. 비트코인은 계속 가지고 있어요. 비트코인 당연히 수익 중이죠. 너무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 친구도 끌어들였습니다. 오호,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충남 태안에 엄청 유명한 식당 대표인데 식사 대접하고 싶어요. 여행 한번 오세요. 참고로 좋은 마음 기분 가게 멤버분이시고 식당을 운영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굉장히 큰 식당을 운영하고 계시던데 정말 감사드리죠. 저도 이제 시간이 나면 네, 얼마 전에 제주도도 다녀왔으니까 태안도 뭐 못 갈 거 없죠. 당연히 태안도 못 갈 거 없고 한번 가면은 좋은 마음 기쁜 가게 멤버분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4월 29일날 나눈 대화이고 도움이 되는 것 같아 기쁩니다. 네, 너무 도움이 됩니다. 꼭 한번 대접하겠습니다. 여기가 바닷가라 여행할 곳도 많으니 가족분들과 한번 오세요. 최고 좋은 숙식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와우, 대단하십니다. 멋지십니다. 마음만으로도 기분이 좋네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배워서 지식을 쌓고 벌어서 좋은 곳에 쓰겠습니다. 주린이들 대표해서 감사합니다. 예, 기쁜 밤입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 필승. 네, 이렇게 왔습니다. 자, 분석력, 타이밍이 대단하십니다. 예, 현대미포토전에 달린 댓글입니다. 매수 타이밍이 다시 오기를 바랍니다. 필승. 우리 필승님, 제게는 워렌 버핏이십니다. 워렌 버핏 필승. 워렌 버핏 필승. 네. 이걸 놓쳤누. 네, 저도 현대미포토전 수익률 60% 달성하였습니다. 올해 계좌 수익률 80% 돌파하였어요. 필승님만 따라한 덕분입니다. 여러분, 텔레 방서 강조해주시는 기업만 투자하면 누구나 이렇게 수익을 봅니다. 진짜입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갓승. 제 계좌가 나왔네요. 앞으로 더욱
진한 빨간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금 비중 높여놨습니다. 필승 이렇게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이건 BNK 금융주주에 달린 댓글이고 필승님 덕분에 주정장에서도 마음 편하게 계좌 굴려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우리 걱정 마시고 컴퓨터 어이어 수리 맡기세요. 시장 보느라 수리도 못 맡기시고 존경합니다. 갓승 필승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금리가 올라도 코로나로 힘들어져도 필승님의 분석 들으며 앞서 나갈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언제나 필승 감사합니다. 오늘 삼성중공업 3자 배정 이상증자 및 감자 공시하던데 그저께 라이브에서 필승님이 말씀하신 것 그대로 돼서 깜짝 놀랐어요. 필승님 최고. 네, 참고로 삼성중공업을 또 분석을 좀 해드리면서 이거 감자랑 유상증자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필승 라이브 할 때마다 말씀드렸고 실제로 유상증자와 감자 소식이 있었죠. 이런 것들도 좀 예상이 가능한 부분이긴 했습니다. 다음에 재무제표도 이제 우리 필승 라이브 때 분석을, 교육을 좀 해드릴 생각입니다. 강의를 해드릴 생각이고, 지금은 기술적 분석, 먼저 해드리고 있죠.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업은행에 대한 분석이었고,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만 눌러주세요.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